여러분들의 올해 계획이 다이어트를 해서 한 5kg 체중을 감량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다이어트 하려면 하루 1시간 걷거나 헬스장 가기 등 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실천을 하려고 그러면 일주일이나 길면 한 달 하다가 관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하루 10분이면 다이어트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쉽고 스마트한 운동법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하루 10분 짧은 운동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식후 걷기입니다. 식후 걷기는 혈당 스파이크하고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혈당 스파이크란 공복과 식후 2시간 사이에 혈당이 급상승하며 심한 변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신체는 인슐린을 평소보다 과도하게 분비를 하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될 경우 포도당이 지방 형태로 몸에 축적이 되면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날씬한 몸매가 이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낮추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식후에 자꾸 하품이 나고 잠이 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혈당 스파이크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잠이 온다고 해서 바로 잠을 자고 나면 몸에 지방이 그대로 쌓인다고 합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후 걷기라고 하는데요. 식후 걸으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셨지만 식후 언제 걸어야 이상적이고 또 걷기 강도는 높으면 좋은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지 또 운동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좀 헷갈리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 시작 시간은 식후 10에서 15분 사이에 걷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운동 강도는 옆 사람과 가볍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강도가 좋다고 하고요. 시간은 10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바로 먹고 나서 양치나 설거지를 하고 집이나 회사 근처를 천천히 10분 정도 산책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식사를 하시면 바로 밥 먹고 어떻게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커피숍으로 가서 달달한 후식이나 커피를 바로 마시는데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원하신다면 바로 커피숍 가지 마시고 쇼핑이나 주변을 둘러보면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커피나 후식을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새끼 식사 후에는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 중 꼭 운동이 필요한 한 끼를 뽑으라고 하면 저녁 식사 후에는 반드시 걸어야지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저는 점심 때 충곤증을 많이 느껴서 점심 때만 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녁 후 식사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 산책도 어렵고 시간 10분 내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건데요. 이런 분들은 밥을 먹자마자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밥 먹고 바로 양치질하고 설거지하면 대략 5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꼭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따로 시간 내서 운동을 하기 힘드시거나 운동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식후 걷기를 해서 허리 사이즈를 1인치 정도 줄였고요. 제 지인은 점심 식사 후에 걷기만 10분 정도 했는데 체중이 6개월 만에 한 3에서 4kg 정도 빠질 정도로 효과가 좋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세요. 다음은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려면 우선 양질의 탄수화물 섭취를 해야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통곡물이나 잡곡밥, 통밀은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음식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아침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는 동안 오랜 공복을 유지를 해서 아침에는 혈당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갑자기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달달한 시리얼에 우유를 먹거나 식빵에 잼을 발라 먹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침 식사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많지는 않아서 구운 아몬드 그리고 삶은 계란, 사과를 먹고 가끔 그릭 요거트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먹긴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가몽 사과나 MB 사과는 너무 맛이 있지만 당도가 높으니까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아침 사과는 많이 달지 않은 사과를 먹는 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사 외에 아침마다 제가 꾸준히 마시고 있는 게 노니 주스인데요. 노니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은데 저는 변비에 탁월한 효과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나이 들고 중년이 되면 신체 기능이 조금씩 저하가 되는데요. 특히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변비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참 많더라고요. 저 어머니나 저도 변비 때문에 항상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 물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추나 채소는 계절적인 영향이 있어서 항상 많은 양을 먹을 수는 없어서 접근성이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노니 주스는 공복에 30ml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간편했는데 효과가 매우 좋아서 변비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노니 주스를 마신 모든 분들은 변비가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노니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량의 수용성 섬유질이 대변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노니 주스 드셔보시면 정말 효과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마시는 노니 주스가 궁금하시다면 그래, 아래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꼭 방문해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채널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 습관에 도움이 되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렵지 않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식단과 운동법을 꾸준히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중년의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 꼭 구독해 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건강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